I can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m like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You can run, you can hide, but you can't put the blame on me.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teasing me, but you're nothing without running fast, never look back. Now we're over, that's a fact. Phasing light, see it all bright. You were never right. Back to life, apologize. Too soon to say I'm fine. Too soon to say I'm fine.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You can run, you can hide, but you can't put the blame on me.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teasing me, but you're nothing without 테슬라가 지난번에 갭을 띄운 가격 210달러 이쪽에서 지금 상승을 해서 간밤에도 이제 4.5 상승을 해서 지금 270달러 1차 270달러를 향해서 고고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차 한 240달러,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가 270달러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따라서 향후에 그 엔비디아가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장주 중에 테슬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시장에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마디 가격이 중요한 210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순풍의 방향으로 바람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100달러 인근 105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윗방향으로 턴오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테슬라보다는 강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경기 침체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이제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듯한 이런 상황이고요. 느낌은 상승의 가속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요, 지금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가 깊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바이오 섹터 쪽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조선 섹터가 기술적 반등을 시작을 했고, 하지만 아직도 이제 명절 전후에 미국 연준의 일단 그 금리 인하 9월 19일로 돼 있죠. 거기에 어떤 불확실성, 금융정책의 어떤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 연휴죠. 연휴 전에 어떤 시중의 어떤 유동성의 어떤 큰 변화,
그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슈 때문에 우리 증시가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지금 삼성전자가 뭐 지속적으로 그 급락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고 현재 66,200원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뭐 언젠가는 뭐 바닥에서 뭐 턴오버하는 뭐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한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언제 뭐 그랬나는 듯 이렇게 뭐 반등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노란색이 미국의 뭐 10년물 금리를 보고 있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반등 구간에 이제 코스피도 다시 이제 반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고요. 파란색은 미국의 뭐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전환된 뭐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2019년 8월 21일이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양적 긴축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긴축 규모를 이제 줄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좀 평평해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완만하게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요런 어떤 그때 요런 어떤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제 18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나 뭐 이런 분위기를 뭐 의문시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단기금리,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이제 자금 수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자금 대출을 이제 받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대출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 장기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는 곧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다 해서 장기금리를 곧 그 경기 개선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생각을 반영을 해서 금리를 내리면 장기금리가 이렇게 경기 개선 효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 개선 효과가 나와서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단기금리를 내리면 같이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양적 긴축을 했다가 어느 정도 유동성, 양적 완화로 턴오버되는 요 시점이 바로 코스피의 저점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양적 긴축의 규모를 좀 줄이고자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 10년물 금리도 최근에 이제 단기 금리를 내리면 아무래도 시중에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금 수요가 증가에 따라서 장기 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 뭐 이게 올라가게 되면 경기의 긍정적인 개선 효과로 10년 금리도 또 상승을 하면 그 당시처럼 코스피도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이제 뭐 3월에 파월 의장이 이러한 그 대차 대조표를 이거를 이제 그 줄여나가는 뭐 그런 속도를 좀 조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이후에 지금 현재 뭐 600억 달러 정도에서 250억 달러 정도로 어떤 그 시중 자금을 축소 규모를 좀 완화시키겠다. 뭐 이랬었거든요. 갈수록 이 규모를 좀 줄이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 규모를 이제 긴축을 좀 중단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 이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다. 뭐 CPI가 발표 예정돼 있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소가 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JP 모간이 5.2% 간밤에 하락을 했는데, 2025년도에 순이익이 좀 급감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5.2% 급락을 했다. 반면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한 4.4% 급락을 했다. 은행권들이 내년도 이제 순이익 감소 전망에 오늘 좀 하락을 했다. 이거는 좀 뭐 시사하는 점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가 1.5%, 마이크로소프트가 2.1%, 아마존이 2.4% 상승을 했고, 나스닥 100이 0.9% 정도 뭐 상승을 했습니다. 오라클이 11.5%, 긍정적인 실적 전망, 그리고 아마존과의 성공적인 거래. 애플은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떤 140억 세금 문제 어떤 법정 다툼에 있어서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뭐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가 뭐 변동이 있었고, 오늘 이제 카멜라 해리스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여간 정치적인 또 불확실성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일부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뭐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리스 후보와의 뭐 박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특히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아직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전미 인기 투표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데, 승자 독식의 미국 고유의 선거제도,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지금 주요한 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일단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가져오느냐, 여기에 지금 2016년 같은 클린턴 후보가 뭐 여론조사에서는 우세하고 대선에서 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은데, 펜실베니아의 어떤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여기에 뭐 대선에 중요한 뭐 갈림길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간밤에 트럼프 미디어가 하여간 뭐 급등을 오랜만에 뭐 하고 있습니다. 줄곧 하락을 하다가 오늘 아마 TV 토론회 때문에 뭐 급등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도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뭐 53,000달러까지 갔다가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5만 달러에서 사서 6만 달러에서는 보유를 하고 7만 달러에서는 파는 이런 트레이딩 매매는 일단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만 한 2천 달러, 5만 달러 인근에서 사서 6만 달러면 보유를 하고 7만 달러에서는 파는 이런 트레이딩도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호가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이제 매수 잔고고요. 이 삼성전자인데 이 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22만 주, 23만 주 이렇거든요. 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다, 뭐 이런 의미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시가가 이렇게 있으면 어제 종가죠, 아래 가격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빼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아래 가격에 받고자 하는 그런 매수를 하고자 하는 거래만 지금 호가창에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게 이제 위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호가창을 지금 말해준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승이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말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상승을 하려고 하면 밑가격으로, 왼쪽에 이 호가창이 쌓여야 돼요. 밑가격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는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가격을 이렇게 위로 올라간 이런 호가창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이게 가격이 위로 올라간 그런 구조가 되고, 이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이 개입해서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세력이 발생할 때는 이 호가창 이쪽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된다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문제점은 좀 유동성이 지나치게 적고 지금 개인마저도 지금 아래 호가에서 매수하고자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걸어놔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오르기가 상당히 힘들고 여기에 근간에는 지금 유동성이 워낙 없는 데다가 지금 금투세라든가 뭐 이런 상황까지 있고 상당히 우리 그 자본시장에서 소외당했던 일반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미래의 어떤 그 부동산에서 소외당한 그런 세력 이 주식시장, 이 자산시장에서도 이런 미래의 꿈까지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배신감.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금들이 해외 주식이나 미국 주식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단기적으로 명절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연준에서 명절 지나고 18일 이후에 다소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회복이 되고 피봇이 어느 정도 발생한 이후에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라든가 정상적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